자, 예,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책 123쪽입니다. 123쪽에 2장 5절.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즉 정비구역 지정 효과. 그러니까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일. 그러니까 뭐고요? 마감 쳤다고요. 그러니까 샤타 내린 거죠. 그 뒤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안 준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준일, 작은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기준일, 다음 날부터 샤타 내렸는데 그 뒤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작은 1번 쪽수 증가, 작은 2번, 3번, 4번 다 쪽수 증가 시켜봤자 안 준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정비사업을 할 건데 깔끔한 단지를 만들어야죠. 깔끔한 단지로 하자 지구단위구역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굵은 3번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공익사업 할 곳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 내다 팔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굵은 4번요. 주거환경 개선구역 2종 3종 그러니까 준주거지구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저 앞에 저 사업 시행 방법에서요. 그러니까 시행 방법에서 관리처분은 토지건축물 싹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철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개인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어서 싹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철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는 기본이 환권 토지건축물인데 토지 대신에 토지로 한다고요. 건물 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환지로 한다고요. 환지로 하는 건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건물까지 다 손대는 게 뭐고요? 관리처분 환권이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환지로 한다는 건 토지 대신에 토지로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건물을 손 안 된다는 얘기죠. 건물을 손 안 되니까 부분 개량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 포장 해주면 주택가 담장 개량 한다, 부분 개량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을 같이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굵은 4번, 동그라미 1번, 참고 주거지역 세 글자 전일준, 점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1종과 2종, 그러니까 점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1종, 2종, 3종, 저층, 중층, 고층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셋째 출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설 설치 주택 개량, 환지 공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면 철거가 아닌 부분 개량일 때는 중층 정도만 올라서면 되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고, 그러니까 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수용해서 주택 토지를 공급,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전면 철거일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층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이때는 중층,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가 지금 녹간농자잖아요. 녹간농자에 그러니까 국유지 시우지에 불법 건축물 들어선 곳인데 거기다 이제 지원사업 하기로 했고 아파트 짓기로 했으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자동방으로 바뀐다. 뭐 세 번째 점, 뭐 준주거지역 바뀌는 걸 생략하죠. 다음에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그러니까 점 두 번째 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단 대상 지역이 중층 주택 중심인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층 중심이다라고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 그 자리를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굵은 6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억압.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해져서 공익사업을 할 곳입니다. 여기에 공익사업을 할 곳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적 개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사적 개발 하지 마라. 뭐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등 개발행위 아래한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5가지에다가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6가지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응급조치는 허가받을 시간 없고요. 그러니까 2-1번 그냥 6글자
공작물의 설치는 위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공작물 허가받지 않고요. 2-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지만 젖지고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요. 2-3번 토지 채취 허가지만 어찌고 허가받지 않고요. 2-4번 물건 허가지만 젖지고 허가받지 않고요. 2-5번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꽃나무 잠깐 꽂았다가 빼가겠다고요. 그건 문제 안 되죠. 그런데 괄호 경작지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농지 손대는 거는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과 이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일 대신해주는 업체를 관리업자라고 하는 거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추진해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법령행정인 업무 대행 자문을 하는 자는 수도사에게 등록한다. 다음 126조경 그러니까 2장 7절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죠.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사람들로 조합 만들어서 가는 게 원칙.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회 승인을 받는다. 정오과추 정오의 깡충 난 12시 깡충이죠. 정오의 깡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오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추진회 업무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 아까 10집 한 동이요. 10집 한 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이니까 구성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오의 깡충이죠. 가 됐고요. 뭐 동그라미 2번 3번 내용 없습니다. 굵은 2번 추진의 업무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1번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굵은 2번에 작은 1번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서류 만들고 자료를 준비해 갈 수도 있고 더운데 뭘 해 그냥 돈 줘서 일 시켜. 어차피 소유자들한테 돈 받아낼 건데 하면서 그냥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됐습니다. 127조경 그러니까 2장 8절 정비사업 조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에 오게 되면 그 표요. 그러니까 조합 차이점에서 1.5문제, 그러니까 조합 공통점에서 또 다 합쳐서 2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환경은 같은 족보이죠. 이렇게 띄어놔도 딱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2번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그러니까 4번 도시환경은 같은 족보이고 3번 재건축 전혀 다른 민법 족보이고 6번 가루계약 전혀 다른 민법 족보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정오의 깡충은 추진위원회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개도 3하나 건동과 전부 33 그 다음에 가사리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조합원이 되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공익사업 쪽 보니까 강제가입이죠. 재건축 가루구역 민법 쪽 보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칸요. 조합원지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자본주의죠. 정당한 지상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A 아파트를 B가 샀으면 B가 조합원이 되죠. B가 조합원이 된다.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사봤자 조합원지를 주지 않는다.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과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된다. 나중에 집 몇 채 받냐는 건 이제 저 관리처분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조합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먼저 굵은 1번이요. 양보할 1번 설립인가 위한 동의요건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개도 3하나 건동과 말려서 얼린 과일이요. 전부 33 박삼돌 고사리가 있죠. 이게 박삼돌이 있고요. 박진의 집 강아지 이름이 삼돌이라고요. 박삼돌. 동그라미 1번 재개발 도시환경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3하나. 2번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건, 동, 과 전부 33.
다음에 어점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이 포함된 때에는 아닌 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닌 지역 밖의 지역 3, 2, 박삼돌. 동그라미 3번 가로주택 사업은 추진을 구성하지 않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중 소유자 5분의 4,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가사이, 가사리, 고사리가 있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뻔한 얘기들이죠. 양보를 1번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동그라미 1번 법인, 공익사업 시행자 인격 갖춰야 되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2번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양보로 굵은 2번 동의의 철회와 반대 재사용. 양보 1번 동의. 동그라미 1번 각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는 자는 동의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에 검인을 신청한다. 신청받은 시장구수는 동의서 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한다. 그냥 복사기 아니면 프린터 쭉쭉쭉 뽑아갖고 복사기 다다닥 복사해서 지 맘대로 동의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서 갖다 내는 거죠. 그러면 시장구수가 번호를 쭉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쪽 어디에요? 냉면집 번호표랑 똑같은 거죠. 냉면집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몇 번까지 있어요? 지금 30번까지 들어갔고요. 나는 지금 40번 기다리고 있어요. 종이 찢어갖고 내가 30이 있어서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그 식당 주인이 도장 찍은 그 번호가 써져 있는 그 표인 거죠. 그것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고 그 동의서만 쓴다.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끝에요. 셋째 줄 끝에요.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3쪽에 동그라미 3번. 검인을 받은 서면 동의서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양보하러 2번.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동의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동의 상대방 시장구수에게 처리서 쓴 서류를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한다. 동그라미 3번.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구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A가 동의서 썼다가요. 내 거 빼.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게요. 아니면 내 거 빼라고 전해주세요. 시장군수에게요. 시장군수는 추진의 조합에게 야 A가 빼란다 하는 거죠. 그냥 거기다 숫자를 쓰면 훨씬 편하네요. 여기가 10월 7일 여기가 10월 5일 숫자 쓰시고요. 도착하는 화살표요. 그러면 도달이 되면 도달이 된 거죠. 도달이니까 언제 도달이 됐어요? 10월 5일 도달이 된 거죠.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이인 거죠. 양보할 3번 재사용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굵은 3번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주소 사업하지 말자. 정비구역을 없애거나 조합을 없애거나 하는 거죠. 굵은 4번 조합원, 양보 1번 조합원. 표 두 칸 중에서요. 왼쪽 칸 재개발 도시환경에서는 강제가입 정비관의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오른쪽 칸 재건축 가로주택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자 소유자 그 사람 걸 뺏어 와야죠. 그래야 철거할 수 있죠. 매도 청구로 뺏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문장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겉으로 볼 때는 5명, 10명 설치고 다녀봤자 한 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1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수인의 공유가 480명 공유하고 있어봤자 한 표, 한 채. 2번 한 세대 다 한 집 식구들이면 다 합쳐서 한 표, 한 채. 3번 조합 설립 인가로 인가가 있고 명단이 확정됐는데 그 뒤에 한 사람 것을 이리저리 장난쳐봤자 그 명단 확정된 그 사람 것만 인정해준다. 다음 쪽 동그라미 3번요. 뺏어 와야 철거를 하죠. 남의 걸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뺏어 와서 지 걸로 만들어 놓고 지 걸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에서 두째 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작은 1번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은 자 거 뺏어 와야 되고요. 2번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 거 뺏어 와야죠. 작은 3번 생략합니다. 양보할 2번
조합원지 이전할 수 있냐 없냐. 표가 3칸이요. 첫 번째 칸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 사업에서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고 낡은 아파트 사면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칸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사고팔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도 사고팔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칸 재건축 투기과열지구면 낡은 아파트 사고팔 수는 있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겨주지는 않는다. 동그라미 3번 4번 상속과 이의 경우에는 조합원주의 넘어간다. 동그라미 1번 양도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 조합원주의 사고팔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투유관지 재건축에서 그 건물을 양수해봤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낡은 아파트 살 수는 있지만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투유관지구 재건축 상속 2호는 투기가 아니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착한 양도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줄 착한 양도자 현금화시켜서 해당 단지를 떠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1번 두째 주 끝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3번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등이 있습니다. 132쪽이요. 굵은 5번 조합 운영. 조합 운영에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좀 까다로워요. 근데 아무튼 오늘 지금 들으시고 이따 문제 풀 때 기억하시고 복습 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까먹으시고 그러세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시험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되지 어쩌다 띄엄띄엄 나오는 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까먹으시고 하시면 되죠. 굵은 5번 양보 1번 정관.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다. 동그라미 2번 당연히 총회가 있고요. 3번 생략하고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16가지에다가 5 플러스 11 쓰시고요.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16에다가 5 플러스 11 중요한 5가지 또 기타 11가지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7번 보시죠. 지금 조합입니다. 조합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써내고 관리처분계획서 내서 도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그 다음에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조합장 등 누구를 할지 임원의 선임과 에임, 조합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예산 5가지와 기타 11가지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동그라미 5번은 출석이고요. 동그라미 6번은 의결이죠.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편투표, 대리투표 돼요. 그렇지만 총회, 명색이 총회면 10%는 출석해야 된다. 중요한 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의결.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과반 출석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니까 4분의 1 초과면 자를 수 있는 거죠.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정부사업 중지 폐지는 사업시행계획서와 똑같이 물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관 전체 약속이니까 당연히 과반 동의는 필요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조합원 자격 등 정관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정비사업비 10% 이상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표에서요. 표가 5줄, 셋째 줄 해임, 2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그 다음에 넷째 줄 정관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50% 초과. 그런데 다섯째 줄 정관의 중요한 변경. 중요한 변경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계속 참여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고요? 털려나냐고요? 또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그건 중요한 거겠죠. 내가 잘리는 것과 돈 나가는 것 2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 자격 어떻게 정해지면 내가 잘릴 수 있는 거죠. 조합원 제명과 교체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가 바뀌면 내가 털려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잘려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조합 회계 엉망이면 그만큼 똑같이 내가 돈 물어내야 되잖아요.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절차 내가 언제 돈 낼 거냐고요. 시공자 설계자가 선정과 계약 내용, 건설회사 어느 회사 브랜드가 붙이냐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 가세요. 양권 1번 대의원회, 동그라미 1번 100인 이상
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되고, 참고 개발조합에서는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대의원은 종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당연한 거고요. 좀 조합장은 의장 되니까 대의원에 들어가야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대의원 의결 파트와 임원 집행부는 분리를 해야죠. 그게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인 거고요. 지가 다 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양보할 3번 임원,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좀 별별 걸 뭐 내다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별별 걸 다 내는 거죠. 그 쪽수가 무슨 우리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인중개, 그러니까 부동산 시험범위, 그러니까 중개법은 다 시험범위고 민법,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론도 다 시험범위지만, 그러니까 공법은 다 시험범위가 아니라고요. 6개 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만 시험범위예요. 법 위반이죠. 근데 소송 넣어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안 넣고 있는 거지. 무슨 이사가 몇 명인가 하고 중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튼 뭐 엉망진창 별별 걸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예요. 첫째 줄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이사는 3명 이상 뭔가를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일을 하고 뭐 청소 이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리 이사도 있을 수 있고, 식당, 그러니까 취사 이사도 있을 수 있고, 별 이사가 다 있을 수 있죠. 이사는 수가 많아야 일이 편해지는 거고요. 3명 이상. 감사, 내부 감독하는데 너무 많아지면 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죠. 1명에서 3명.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쪽수가 많으면 5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 범위에서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하고,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어야죠. 연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사,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피해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겸할 수 없고. 동그라미 5번, 미성년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퇴임 전 대표적인 예 뭐예요? 짜장면 외상값이요. 짜장면 외상값 띄어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외상값 받으라는데 그 개똥이 조합장 개오지 거 잘랐는데요. 걔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외상값 줘야죠. 띄어먹으면 안 됩니다. 양과 4번 전문 조합관리인 있는데 생략하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조합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다음 134쪽이요. 굵은 6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행자가 계약 주체로 서면 바로 시공계약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공자 선정 표요. 둘째 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셋째 줄 조합이 언제 섰어요?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서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리를 막기 위해서 총회에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건설회사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아래줄에 찌그만 조합, 크든 작든 간에 조합이 선다는 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찌그만 조합, 덩어리가 큰 거 아니니까 그냥 자체 약속, 조합의 자체 약속은 정관이죠.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 팥죽할머니가 한다고요. 팥죽할머니,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팥죽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사업시행인가 때죠. 주체로 섰습니다. 그러면 자체 약속에 정한 바에 따라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일 아래줄에 예외적 시행자,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 주, 지 예외적 시행자가 들어가죠. 예외적 시행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9가지 사유에 해당해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우리가 예외적 시행자이다 발표를 하면 주체로 섰고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는데, 그때는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땅 주인들이 우리는 A 업체를 원한다. 그러면 그 A 업체를 받으라고요. 그겁니다. 다음 쪽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은 100명 이하. 동그라미 2번. 도시환경 토지등 소유자.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고. 동그라미 4번. 시공 계약 체결할 때 철거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정비법 최고형 가장 센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1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봉투 열렸네 5년짜리 수감이 나오죠. 2번 둘째 줄 서면동의서 위조 5년이고요. 3번 주인의 위원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금품 봉투 5년짜리 수감이 나온다고요. 2장 9절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요. 7번 보시죠. 여기가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 소유자 조합이 원칙, 공적사유 9가지에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표 밑에서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멍하니 당할 거 아니잖아요. 니네들 맘대로만 하지마. 우리 뜻은 일이여. 그러니까 그래서요. 뭘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7번요. 공적사유 9가지 해당해서 시주지가 들어갑니다. 그 지정개발자, 땅부자 아까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신탁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인은 뭐냐면 뭔가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는 거죠. 그럼 뭔가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야 지가 그걸 맡아서 하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 지금 가방을 맡겼어요?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긴 거죠. 누가요? 토지등 소유자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고요? 제일 아랫줄이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 라고 일을 맡기면 그 맡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이요. 137쪽에 3장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이제 설계도에 오게 됐습니다. 먼저 3장 1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굵은 1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큰 평수만 많이 지어왔다고요. 그래서 작은 평수 짓겠다면 용적률 꼭대기까지 풀어준다. 그리고 한 채 더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 그림 제일 아래 그림으로 가시죠. 137쪽 제일 아래요. 다음 정비사업을 하면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국토계획법 법적 상한 용적률 꼭대기까지 풀어준다. 과밀 억제 권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의 재건축과 재개발에서요. 거기서 일정 비율을 제일 아랫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되고 그거 사서 관청에서 공공임대 사업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 공공임대가 이 표현은 빠져 있군요. 다시 위 문장 보시죠. 가운데 있는 문장.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화살표. 완화받는 용적률의 70%를 조합원에게 더 큰 면적 제공하거나 일반 분양하고 완화받는 용적률의 30%를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 공개 추첨은 방법으로 선정해서 시도지사 등에게 공급하죠. 시도지사 등에게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등이 이걸 돈 주고 사서 공공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물량도 확보하고 작은 집도 하고 근데 뭐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한 채 더 얹어줄게가 있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이쪽에 써져 있고요. 시도지사 등이 해당 소형주택 매입에서 공공임대사업을 하고 동그라미 4번 관리처분 계획 때 어찌고 저찌고 한 사업 둘째 줄에서요. 위 60 이하 소형주택 한 채를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한 채를 더 받는 겁니다. 굵은 2번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조합을 인수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자는 거죠. 표가 옆으로 4칸 위에서 아래로 4줄 그래서 세 번째 칸 셋째 줄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일정 물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 물량을 갖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죠. 보증금 받아봤자 손도 못 대고 따박따박 쬐끔쬐끔 월세 받아갖고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그걸 털어버리면 돈 받고 팔아버리면 그 돈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되니까 조합원들에게는 훨씬 이익이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재개발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공적 주체가 돈 주고 사간다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3장 2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그러고요. 관청이요. 정비법 관청 이걸로 이제 다 끝났죠. 아까 여기에 요 관청 여기에 있었고 아마 설명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관청이 있었고요. 요거 빼고는 다 누구예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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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장군수인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이고요. 이 계획 2가지. 정비계획은 누구니까? 특광시군이니까 10년짜리 시간표 9가 초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2가지는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138쪽 제일 아래 굵은 1번이요. 6번 나왔는데 6번 중에서 시장군수만 6번이에요. 이런 거 그냥 공짜 문제인 거죠.
다음 쪽에요. 그러면 설계도에 포함되는 게, 다음 쪽에 2-1번, 셋째 줄 2-1번 토지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2-2번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2-8번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등이 포함되고, 여기도 당연히 시설업만 건물업만에다 사업을 하니까 어떤 시설, 어떤 건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설계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3번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소유권 외유권리 명세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되는 거죠. 목록 얘기 나왔습니다. 다 아시죠?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발표가 있은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겠죠. 굵은 2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하게 됩니다. 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140조경, 굵은 3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특례. 설계도 사업마다 별별되게 다 다르고, 또 사업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별별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특례까지야 초점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2번 나온 게, 문장형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 2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상가 재개발, 그걸 땅 부자가 한다고요. 지정개발자가 한다고요. 못 믿겠다고 했고 돈 묻어두세요.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나중에 그 아래줄이요. 반환한다고요. 문제 있으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그런 의미겠죠. 예치하게 한다. 다음 쪽이요. 141조 3장 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효과. 굵은 1번 수용사용이죠. 문장 동그라미 1번 전체 문장 다 빼고요. 아래 표요. 공익사업 또는 수용이라고 하죠. 표가 3칸, 첫째 줄 3칸, 첫 번째 칸 공익사업 4가지와 두 번째 칸 재건축 긴급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결국 수용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협의매수든 강제매수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요. 재건축 민법 족보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민법 수준이죠. 거기는 공익사업 그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족보에 돈 주고 뺏는 거 할 수 있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로 가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토지보상법 준용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그라미 3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말 많지만 그냥 간단히 이제 다 하시는 거죠. 7번요. 목록이 설계도에 들어갔습니다.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요. 먼저 셋째 줄자리에 있는 표를 보시죠. 표요. 각 사업마다 그 기준 면적, 기준 숫자는 다르겠지만 9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아파트 한 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고 치죠. 둘째 줄. 그러면 30제곱미터 가진 사람한테는 아파트 줘요? 안 줘요? 못 주죠. 그래서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죠. 돈 줘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돈 주고 사전에 주고 가져오는 거죠. 딱지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줘야죠.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셋째 줄. 근데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3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면 첫째 줄과 같아진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요? 사업 끝나고 아파트를 한 채 줄 수가 있다고요. 토지보상법에서는 둘째 줄 사전에 현금을 주고 가져오는 거지만 지금 그 표의 셋째 줄은 나중에 콘크리트로 주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문장이요. 대지건축물 보상하는 연물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규정 사전 현금 보상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 나중에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가 있습니다. 굵은 2번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니까 빼고요. 다음 쪽 가세요. 143쪽이요. 사장 1절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설계도에서 120채를 정해졌다고 치죠. 지금 표가 옆으로 6칸이죠. 그리며 옆으로 6칸이요. 첫 번째, 다섯 번째 검은 바탕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입니다. 첫 번째 칸 설계도에서 120채 짓는다고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칸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치죠. 100명에게 알리는 거죠. 자, 분양증 받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겠죠. 언제 그 중에 재개발 80명이 한 개씩 80개 신청했습니다. 20명은 신청하지 않은 거죠.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았죠. 그러면 그 중에 우선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4번 문장 시작하는 네 글자가 분양 문장이요. 동그라미 1, 2, 3, 4, 5 동그라미 4번 분양 설계가 있죠. 동그라미 4번이요.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위 그림에서 세 번째 칸 분양 신청 80개에다가 뭐 쓰시고요? 분양 설계 쓰시고요. 그래서 80개가 분양 설계입니다. 80개는 강아지 개짜고요. 분양 설계는 삼계탕 개짜인데 이제 그건 거죠. 같은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 됐으면 자 이제 분양장 받습니다. 누구한테 알려줘요? 100명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면 100명한테 그러면 100명이 그 소식 듣고 가서 분양 신청해야죠. 모델하우스 열고 분양 신청 받아야죠.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60일, 30일, 60일, 20일, 90일 뭐 이제 그 기사일까지 같이 보셔야죠.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날부터 60일 이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기간, 기타 사항을 토지공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 주물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당연하죠. 7번이요. 동그라미 1번 설계도에서 120채 확정됐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통지 공고한다.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 받는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사이에 정한다. 막판에 분양신청 몰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정해진 기간 안에 가서 분양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분양 설계 80개 언제 알아요? 분양 신청 기간 끝나야 알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동그라미 5번 안 받겠다 한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러면은 누구는 새 아파트 받는다, 누구는 안 받는다.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인 때죠. 그래서 그날 밤 12시요. 동그라미 5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양하지 않기로 결정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권 주물 그 밖에 원리돼서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4장 2절 관리처분계획 굵은 1번 양과로 1번 뭐 두째 줄 끝에 시장구수에 인가받는다가 있고요. 양과로 2번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있죠. 뭐 관리처분계획 내용이요. 뭐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새거 어디 준다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죠. A, B 등이 있고요. 조합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라고요. 그런데 A는 옛날 저쪽이요. 101번 땅 갖고 있었다. B는 123번 집 갖고 있었다. 1, 2, 3, 4, 5, 6. A한테는 그러니까 4블럭에 1번 땅을 준다. B한테는 1, 2블럭에 아파트 101동 300집을 준다. 근데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신청했고요? 80명이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은 거죠. 전체 몇 개를 짓는다고요? 120개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120개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이 몇 개를 신청했고요? 80개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120개 중에 그러니까 40개가 남은 거죠.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다 끝난 거죠. 종전 토지권 주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권 주물 어디 준다. 조합원에게 80개, 나머지 40개 남았다는 거죠. 뭐 글자 한두 가지만 좀씩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분양 설계, 그러니까 몇 개가 조합원이 몇 개를 신청했다고요? 80개를 신청했다고요. 그러니까 2-1번, 종전 토지권 주물 명세 및 관리처분계획 세우는 중이니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러니까 종전 가격을 확정해야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다 넘어가니까 기타 권리도 다 써놔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외권리, 명세. 2-3번, 기타 권리 중에서 특히 가장 약자, 임차인, 세입자, 권리 명세 및 평가액. 그 다음에 3-1번,
분양 예정자 주소 및 성명 A, B에게 3-2번 어디 준다. A에게 4블럭에 1번 땅, B에게 2블럭에 307호를 준다. 분양 예정 대지건 주물의 가격 X요. 가격이 아니라 뭐고요? 추산액이죠. 아직 사업을 하기 전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그 정비사업비 전체 어떻게 될지, 또 그 중에 조합원은 언제 얼마 내야 될지,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왜냐하면 여기 일반 분양분에서 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복잡하지. 그 뭐예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관리처분계획 확정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뭐는 정해야 되고요. 가격은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은 정할 수가 없고 분양 예정 추산액만 정해지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다음 쪽 양보할 3번 종전 재산 분양 예정 토지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동그라미 1번 여섯째 줄의 점, 두 번째 점, 그 아래 작은 1번과 2번. 재개발 도시환경에서는 이건 공적 족보니까 시장구수가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평균 가격으로 옛날 땅값 집값, 예정 땅값 집값을 정하는 거고요. 작은 2번 재건축 가로주택의 경우에는 민법 족보니까 시장구수 쪽에서 1명 이상, 그 다음에 이쪽 조합 쪽에서 1명 이상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양보 1번 기준.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건축물 면이완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바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뽑으면 끝이요? 가격 뽑으면 끝이죠. 가격 뽑아서 가격 철거하면 끝입니다. 설마 비싼 걸로 맞춰주나요? 옛날에 초가집 있었으면 새 초가집 만들어서 줘요? 아닌 거죠. 그냥 가격 빼면 끝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두째 줄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냥 말장난인 거죠. 칠판이요. 적정 규모 몇 평짜리 몇 채는 이미 어디에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그라미 4번에다가는 옆에다가 다음 그림만 다시 그리시고요. 토지건축물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요. 소유자에게 토지건축물 대신에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죠. 이게 환권이죠. 동그라미 4번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기업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켜서 한 필지 맞춰주거나 니은번 토지액으로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기업권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그냥 환권 그대로인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번 재건축은 민법 족보죠. 민법 족보인데 전원이 동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라고요. 그것까지 니네들 하지만 그것까지 못 가게 잡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전원 동의를 받으면 그에 따른다. 양괄 2번, 양괄 3번, 양괄 2번 주택공급의 기준으로 원칙 한 채를 주는 거죠. 양괄 3번 주택공급 기준에 예외가 있습니다. 양괄 2번 셋째 줄 괄호 한 사람이 100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100사람이 한 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겁니다. 양괄 3번 주택공급 기준요. 5칸.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공익사업 쪽 보니까 한 채. 아까 60 이하 쯤면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가 있었죠. 네 번째 칸 재건축, 과밀억제 권역 아니면 대한민국 대부분 땅에서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세 번째 칸 재건축, 과밀억제 권역이면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우리나라 2~3% 땅입니다. 그러면 바글바글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3채까지만 가져가라. 두 번째 칸요. 재건축, 과밀억제 권역에다가 투기과일 지구 이기까지 하면 몇 채만 주겠다고요? 한 채. 60 이하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다섯 번째 칸요. 가로주택 사업 경우에는 3채까지 받아가라. 문장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작은 1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3번 국가, 지방, 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 4번 그러니까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 사면은 그건 집 5개 사면 5개 받을 수 있다고요. 뭐 다들 사겠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하나는 60 이하로 한다. 그러면 걔는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뭐 147쪽 시장군수에게 인가받는다. 끝이고요. 148쪽 4장 3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효과.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 굵은 1번 끝에 괄호 뭐고요? 나가라. 그러니까 굵은 2번 끝에 괄호 뭐고요? 나가라. 굵은 3번 끝에 괄호 뭐고요? 나가라. 철거되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그게 원칙. 근데 동그라미 2번 넷째 줄에 작은 1번의 둘째 줄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작은 2번 우범지 폐공가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기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뭐 정지요? 사용수익 정지.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뭐고요? 나가라 인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그러니까 얘기했다고요. 아, 나 이거 농사 수확은 끝내야지. 그래요. 했다고요.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 돈도 안 받는데 나가실래요? 그럴 사람 없죠. 그 사람은 안 나간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민법상의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죠. 그러니까 5장 이제 세 번째 계획까지 다 확정이 됐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켜야 될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있죠. 그 중에 5장 1절에서요. 그러니까 3칸이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칸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가로주택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죠. 소규모 사업이어서 거기는 뭐 아까 보셨듯이 10집 한 동이잖아요. 알아서 움직이면 되고 따로 뭐 이것저것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첫 번째 칸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순차 정비 등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칸요. 두 번째 칸에 주택 문제로 공적 성격이 센 2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국가 지방 땅 쓸 때는 공짜로 쓰고 공단체 개인 땅은 돈 내고 써야 된다. 굵은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굵은 1번과 동그라미 굵은 2번 문장이 좀 약간 비슷한 단어들은 많아요. 내용은 구분하셔야죠.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생가는 그러니까 가로주택을 제외한 5가지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위해서 넷째 주점 정비구역 내외 새로 건설한 주택 이미 건설된 주택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정비구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그러니까 소유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등이니까 표지 껍데기에 이주대책만 써있으면 되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거 생략하고요.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생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설계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수에 상응하는 조치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해야 한다. 대부분 그러니까 융자 알선 상응하는 조치로 가겠죠.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3번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시로 거주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국가 지방 땅을 쓰겠다고요. 그러면 국가 지방은 그러니까 둘째 줄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뭐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 주면 안 되죠.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짜로 쓸 수 있다. 사용료 대부로 면제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방을 제외한 공단체 개인 시설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두 줄 끝에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돈 내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돈 있으면 지원이나 잘 하라고요.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 없다. 둘째 줄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굵은 4번 계약 해지 동그라미 1번 재산권 등등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전부 철거니까 당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1번이요. 1, 2, 3, 4, 5, 6이 있고 6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주대책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 뭐 여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채권 살 필요 없다.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되죠. 철거하게 되니까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돌리도 당연히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요? 시행자에게이죠. 첫 줄 끝에 2번 동그라미 2번 그 줄 끝에 금전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하고 시행자 우선 갚아주고 나중에 구상하고 안 갚으면 잡을 수 있다. 그거는 저당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5장 2절 권리 이전 이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수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했으면 시장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장수는 준공검사 결과 정부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에 고시한다. 지금 동그라미 2번 그 한 문장에서요. 그 단어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째 줄에 준공검사 했다고요. 그래서 둘째 줄에 준공인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공사 완료 공고나 고시나 똑같은 거고요. 했다고요. 별 차이 없이 다 비슷한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전체 검사, 부분 검사 다 있는 거죠.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는 전체 검사에 해당하는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사실 그고요. 완공된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분 검사에 해당하는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 전체 검사 되고 부분 검사 다 됩니다. 그래서요. 공사 끝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넘겨주면 되죠. 공사 끝이 있으면 뭐 만들고요. 새 지적도를 만들고 대주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지번 부여 절차를 거쳐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정한사항 통지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시, 공고나 고시 똑같은 말이죠. 고시 하면 새 땅이 넘어가는 거고요. 언제 넘어간다고요?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위해서라도 질체 없이 등기는 또 해야죠. 등기는 해야 된다. 돼 있는 거고요. 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대주화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동그라미 2번.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고시한다. 고시하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소한다. 동그라미 3번 기타 권리와서 자동방으로 달라붙고요. 동그라미 4번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해야 된다. 다음 쪽 가세요. 152조 굵은 3번 청산금이 있죠. 출판요. 여기에 옛날 땅값, 집값, 뭐 이게 만약에 4억. 그러니까 이게 6억은 되겠네. 6억쯤 될 걸인 거죠. 사업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게 9억으로 확정됐다고 치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값이 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땅값 4억, 새 아파트 값, 그러니까 9억. 차액 얼마를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5억이 청산금이죠. 얘는 그냥 쯤 될 걸인 거였고요. 동그라미 1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지급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시점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건 언제예요?
이 밤 12시에 확정되는 거죠. 밤 12시에 확정이 되는 건데,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요. 요 사이에 아직 청산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4억, 6억쯤 될걸? 9억 됐다고요. 그러면 4억과 9억, 차액 5억. 알았어. 침대부터 해주세요. 요만한 자료에다가 클리닉스 5통 넣으세요. 5통을 던져주면 5억 되는 거잖아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한 방에 5억 마련하기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미리 6억쯤 될걸? 근데 6억은 넘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1억, 그러니까 1억 냈으면 4억에다가 2억을 냈죠. 그러니까 이때 얼마만 더 내면 돼요. 즉 5억에 1억을 낸 게 있으니까 3억만 더 내면 되죠.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예상 금액 범위에서 미리 좀씩 내게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청산금을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뭐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요? 5년이죠. 굵은 4번 저당권 물상대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7번 보시면 여기 소유권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음에 기타 권리 다 넘어가죠. 저당권 등 기타 권리 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저기에 초점은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저희가 지금 A, B, 그냥 뭐 사람 무시하고 그냥 새로 쓰죠. 여기에 B가 있고 D가 있습니다. B는 새 아파트 받기로 했고 D는 새 아파트 받지 않기로 했다고요. B한테 돈을 빌려준 A는 서둘러 필요가 없죠. 저당권 새 아파트에 가서 달라붙으니까요. C는 돈 받고 나간다고요. D한테 돈 빌려준 C는 서둘러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굵은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선거고요. 7번요. 돈 빌려준 A나 C는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7번요. 돈 빌려 쓴 사람 B, D 누군지 아직 몰라요.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C, D의 관계죠. 그러니까 B 새 아파트 받고 A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C, D의 관계이죠.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암수 절차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전에 들어가라고요. 나중에 뭐 와서 헤매고 다니지 말고 이때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6장은 기타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아무튼 뭐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동안 뭐 4시간 하던 것보다는 뭐 좀 그래도 2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좀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이제 문제집 쭉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